입시를 묻다 피기맘. 입시뉴스 오늘은 무력감 느끼는 교사들 사교육이 공교육 넘어섰다라는 주제로 이혜영 소장님과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자, 헤럴드 경제 10월 7일 기사고요. 교사들도 사교육이 성과를 낸다고 보고 있다는 보도였습니다. 강경숙 의원실 그리고 교육시민단체와 함께 전국 유, 초, 중, 고등학교 그리고 특수학교 교원 935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에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사교육을 받은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교과 성적이나 대학 입시에서 더 우수한 성과를 낸다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47.6%는 그렇다, 25.2%는 매우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 질문에 매우 그렇다라고 답한 비율은 초등학교가 33.9%로 가장 많았고요. 다음으로 중학교, 그 다음으로 고등학교 순이었습니다. 학교에서 학원 숙제에 학생들이 몰두하고 있습니다. 한 초등교사의 이야기를 볼 텐데요. 정규 시간 이외에 별도로 지도를 하고 싶어도 학원 가야 돼요 라면서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 쉬는 시간도 모자라서 수업도 빨리 끝내달라고 요구하면서 학원 숙제에만 몰두하는 모습도 흔해졌습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사교육 의존 현상으로 교원으로서 회의감을 느낀 적이 있냐라는 질문에 35.5%가 매우 그렇다, 33.8%가 그렇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자, 정부는 사교육과의 전쟁을 선포했는데요. 현장에서는 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킬러문항 배제 방침으로 수험생의 사교육 의존 현상 완화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80.4%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킬러문항 배제가 공교육 역할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73.1%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의대 정원 증원이 초등학교에서 의대 준비반이 생겨나는 등 사교육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에 72.2%가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교사들은 입시 전반의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요.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복수 응답으로 69.2%가 대학 입시 제도 전반의 개혁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교사 처우 개선, 공교육 환경 개선, 공교육 강화 및 질적 개선, 공교육 내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설문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겠냐에 대한 것도 맞는 거죠. 선생님들이 정답을 제대로 보고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현재 입시 제도는 교육하고 입시가 분리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육은 따로 해야 돼. 그리고 그 교육을 담당하는 게 공교육이 된 거죠. 그래서 학종해야 되고 책 읽혀야 되고 수행평가를 하라고 강조가 됐잖아. 그래서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주로 자기가 저도 선생님 입장이 돼보면 알 것 같아요. 후배들도 있고 하니까. 자기가 사범대 다닐 때는 그냥 칠판에서 수업만 하고 시험 봐가지고 한번 끝났는데 갑자기 토론도 해야 되고 발표도 시켜야 되고. 할 일들이 많아지고. 그게 많아져가지고 사범대에서 안 배운 거 개고생해가지고 배워서 하고 있어. 그래서 공교육은 그런 거 하는 거죠. 수행평가가 40% 들어가거나 60% 들어가. 그러면 이제 국어 선생님들 글쓰기 막 교육해야 되고 채점해야 되고 정리하고 안 된 애들 추가로 원래 개고생하고 앉았는데, 정작 내신 등급 1등급, 2등급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로 가려. 그러면 선생님이 그렇다고, 야, 이런 구조에서 수행평가도 해야 되고 책 읽기도 해야 되고, 그런데 국어 선생님이 어느 날, 야, 수행이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고 오늘부터 기출문제만 풀자, 이럴 수 없잖아. 그러니까 사교육이 파고드는 거죠. 그 사교육은 수행평가 안 해줘요. 뭐만 해. 기출문제 분석만 해주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걸 뒤집으려면 간단한 거 아니에요. 내신 평가할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처럼 필기시험 비중을 낮추면 되잖아. 실질 반영으로 학교에서 수행평가하고 학교 수업 시간에 발표 안 한 애는 중간 100점, 기말 100점 받아도 3등급 나오게 하면 누가 학원에 가서 하겠어요. 되게 간단한 문제야. 그래서 입시제도를 개선 빠진 게 있죠.
입시 제도는 그거랑 상관없어요. 내신을 평가하는 시스템에서 학교 시스템이 바뀌어야지. 학교가 자기들이 할 일도 있는 거야. 학교가 야, 우리 학교는 이제부터 지금 공식적으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수행평가 60점, 중간고사 20점, 기말고사가 20점이야. 그러면 이 100% 이대로 반영하면 되잖아. 수행평가 제대로 안 하면 빵점 나오고, 제대로 한 놈은 60점 나오고. 그러면 학원에서 선생님이 감히 남아가지고 우리 사제 동행 토론하고, 독서하고, 책도 읽고, 국어 시간에 이거 한다. 누가 학원을 가겠어요? 그렇죠. 학원 가서 이거 빵점 받고 이거 40점이야. 7등급이잖아. 그 실제로 학교에서 평가권을 회복을 해야 된다, 저는. 이게 지금 다 남의 일처럼 저는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교사들이 평가권을 가질 수 있게. 지금 제도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어떤 법도 기본 점수 몇 점 줘라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누가 그 학원 가가지고 저 우리 학교 내신에 뭐 나와요를 묻는데 그렇게 관심이 있을 리가 없다. 이거는 저는 현재의 제도에서도 가능하다. 이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도, 입시 제도를 개판으로 만들어진 건데, 이게 문재인 정부 때 한 그 공교육 강화 방안, 공정성 강화 방안이죠. 정시를 늘렸어.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정시로 뽑는 인원이 상위권 대학일수록 많고 의대가 여전히 수능 최저가 있는데, 우리나라 그 공교육은 학종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럼 고3들은 아주 코미디야. 수능 아닌 과목만 학교에서 가르쳐요. 수능에서는 수원, 수투를 봐야 되는데 학교에서 배우는 내신은 뭐 배우냐 하면 미적분까지는 그래도 올해 수능이 들어가. 인공지능 수학을 하고 있는데 당장 수능 봐야 되는 애한테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면은 솔직히 정시를 줄여야죠. 정시를 줄여서 학교에서 인공지능 수학을 열심히 공부한 애가 학원 다니면서 수원, 수투 한 애보다 더 득이 돼야지 이걸 할 거 아니야. 네. 아,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애들한테 일로 가면 너는 손해지만 대의에 충실한 거야. 그래서 너는 대의에 충실하지 않고 얍삽하게 네 이익만 취하는 나쁜 놈이야. 이거 제도를 안 바꿔놓은 상태에서 이게 말이 되냐고. 아이들이 학원에 의존하는 건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걸 개선해야 되는 건 맞죠. 그 다음에 이제 교사 처우 개선하는 거 맞죠. 선생님들이 충분히, 왜냐면 평가권을 가져야 되는데 그 평가권을 가지려면 당연히 여기서 처우는 돈뿐만이 아니에요. 지위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얘는 수행평가 했는데 자기가 보기에 아니야. 그럼 그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지금 만약에 수행평가 이게 안 되는 게 왜 하냐면 그렇게 냈어. 민원 들어오면 어떡해. 엄마가 피켓 시위하면 어떡해. 그런 거 보호를 해줘야지. 보호를 해주고 그 학부모들도 억울할 수 있으니 그런 제도 개선의 절차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되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공교육 환경은 사실은 교사 처우 개선되면 되지 않나? 충분히? 저는 뭐 충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시설 이런 거 투자 좀 그만하고 너무 좋아. 이게 우리나라 이제 돈이 많으니까 교육 예산이 많으니까 맨날 예산을 쓰면 프로젝터 바꾸기, 뭐 화면 키우기, 뭐 돈 이런 들어가는. 사실은 사람한테 투자해야죠. 쌤들한테 하다못해 간식이라도 하나 더 사주고 그분들이 제대로 평가할 수 있고 평가하는 데 필요하면 언제든지 도움을 받아서 활용할 수 있게 사람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공교육 강화 더 이상 어떻게 강화할지 모르겠어요. 이제 저거는 앞에 거랑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저는 교사들의 실질적인 평가 권한을 확보해주고 그걸 공교육 시스템이 지켜줘야 되고 대학도 이거 위주로 돌아가게 되면 굳이 사교육을 누가 가겠어? 가라고 등 떠밀어도 안 가. 그 다음에 공교육 내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을 확대해. 저거는 일리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대학 입시 제도는 이렇게 돼 있는데 네가 서울대를 못 가고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더라도 학교 프로그램을 지켜라. 이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실제로 학교 프로그램이 다양해져야 됩니다. 그 어떤 애는 뭐 내신 충실히 해가지고 학종으로 대학 가고 싶은 애도 있는 거고 어떤 애는 논술 준비해가지고 가고 싶은 애도 아니면 논술을 없애든가 아니면 수능 공부해가지고 가고 싶은 애도 있잖아. 수능을 없애든가 이게 다양해. 그러면 적어도 고3 때 되면
논술에 대한 것도 공교육이 있어야 되고 수능 준비도 공교육만 해도 될 수 있어야지 할 거 아니야. 학교에서는 EBS 50% 나오는데 수원수투 EBS 50%를 안 해주면서 학교만 열심히 공교육을 따라잡으면 된다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저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시제도 바꿔야 됩니다. 정시 줄이고 수능의 영향력을 줄여야 됩니다. 두 번째로 실질적 교사의 평가권.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4단계인 건 아시죠? 국가교육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사는 애들은 이런 과정을 유치원, 초등학교부터 해야 된다. 그 다음이 지자체 단위의 교육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광주에 사는 친구들이야. 그럼 광주에서 추구하는 교육적 가치는 이런 거. 그리고 그거 가지고 내세워서 교육감 당선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국가에서 하는 거에 광주라는 색깔을 입혀서 하는 게 있는 거고, 그 다음이 이제 학교 단위에 이게 있는 거죠. 학교 단위는 뭐야? 그러면 우리 학교는,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 학교니 이런 걸 해야 돼. 마지막 단위가 뭐냐면 교사 단위에서 아이들한테 내가 야, 내가 국어를 하는데 우리가 나는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 게 있어. 그러면 이 4개가 조화를 이루어서 되고 그 평가가 되면은 학원에서 백날 얘기해봐야 될 리가 없죠. 사실은 이게 완성되면은 사실 된 거고 제도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서울시 보궐선거도 하잖아요. 교육감 선거에서 지자체의 영향력 있게 됐지. 학교 단위에 국가가 사립학교 하나 없앨라 그러면 난리가 나는데 보장돼 있죠. 선생님들 평가 권한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잘 돼 있어. 그러니까 이 구조가 좀 제대로 서게 되면 실질적으로 된다는 거지. 그 4가지의 교육 과정이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면, 제도 개선의 문제는 아까 얘기했지만 정시 수시 비중을 대학 자율이라고 해놓고 정부가 40% 이상 무조건 뽑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리고 요번에는 또 그거 의대도 확 늘리면서 정시 비율은 안 늘린대. 고교학점제란 걸 해놓고 정시를 안 줄인대. 그럼 고교학점제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시그널을 없애는 거. 그러니까 이제 대입을 바꾸는 건 그러니까 교육하고 입시를 통일시키는 거죠. 공교육은 교육 중심으로 갔는데 입시는 시험 중심으로 가. 그러면 사교육은 사실은 시험을 먹고 사는 거거든요. 수행평가를 학원에서 해줄 수 없어요. 절대 해줄 수 없다. 수업 시간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걸 평가하는데, 야, 선생님이 혹시 이런 거 물어보면 이렇게 답을 해라. 그럼 어떻게 알려줘? 그러니까 저는 공교육이 살면 당연히 사교육은 죽는다 생각하고, 공교육이 사는 길은 공교육에서 하는 거대로 대학 입시에서 뽑아야죠. 그리고 공교육이 사는 거대로 하려면 개별 교사의 평가 권한이 인정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문제를 투명하게 해결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어야 돼. 왜냐면 우리가 개별 선생님이 착각하고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사례도 있고. 근데 그런 게 크로스 체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면 과잉돼서 잘못하면 안 되니까 아무리 개인이 평가의 자유가 있어도 규칙은 지켜야 되는 거죠. 판사 한 명 한 명이 독립된 국가기관이잖아. 근데 자기 주관으로 기독교 신자라고 막 그렇게 평가할 수 없는 거 아니야. 그걸 안 하려고 판례가 있는 거고, 과도하게 벗어나지 않도록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교사들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내 맘대로 평가권이 있다고 그걸 맘대로 휘두를 수는 없는 거야. 규칙이 있는 거고 평가의 절차가 있는 거잖아. 그리고 이게 다 사전에 공지가 돼야 되고 투명하게 운영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한 내에서는 고유한 평가의 권한은 정말 판사의 판결권만큼 보장이 돼야 돼. 그리고 그걸 인정해서 대학이 그걸 보고 뽑으면 어디 사교육이 껴들을 틈이 있어. 그리고 이건 제도 개선을 안 해도 돼요. 이미 그렇게 돼 있어 지금. 이게 한 20여 년 동안 우리가 4차 산업에 맞춰서 해온 과정인 거죠. 이걸 한번 유일하게 튼 게 공정성 강화 방안이었던 거지. 정시를 몇 프로 이상 꼭 해라. 이거 없애면 되고요. 이거 보장해주면 된다. 저는 이걸 남의 일인 것처럼 이거 해주세요라고 할 일이 아니고 당장 선생님들도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우리부터 이걸 현실적으로 개선해 가자.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거 하면서 계속 요구도 해야 돼. 아니 왜 정시를 정부가 몇 프로 유지하라고 왜 주장을 하냐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다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가교육위원회 10년 대계를 세우는 쪽에서 논의가 되면 적극적으로 교사들도 참여하고 학부모들 참여해서 이게 뭐 얼렁뚱땅 뚱땅땅 해가지고 안 되도록 관심 갖고 공청회 참여하고 주장하고 이런 것도 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아이들한테 이게 공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 운명이잖아. 중학생이면 자기들 대학 입시 가는 거랑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가 이렇게 되고 있으니 토론 시간에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해보고, 교육 주체로 당연히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되겠죠. 이제 그런 게, 근데 의견 반영한답시고 사전 정보도 없고 교육도 안 한 상태로 입시제도 마음에 드는 거 골라. 그러면 얘네는 뭐라 그러겠어? 시험 하나도 안 보고 추첨하면 안 돼?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충분히 교육하고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하고 그런 게 열려야 돼. 그리고 그런 걸 교육을 하다 보면 가르치는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도 이게 이런 취지고 얘가 뭐가 안 맞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겠죠. 그래야지 뭐 학원에서 설명회 한번 했는데 뭐 의대 가려면 뭐 이거 하면 돼요, 이런데 안 넘어갑니다. 이게 사실은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되면 공개될수록 거짓말이 발붙일 땅을 없애는 거야. 저는 그런 면에서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조사였고 타당한 답이 나오긴 했으나, 이거 아쉬운 거는 전반적 개혁이 필요한데 자기들이 어떻게 개혁할지에 대한 내용은 좀 빠져 있어서 아쉽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혜웅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